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고 코스피랑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코스닥 수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를 장기 파동부터 해서 단기 파동까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 관련된 지표들인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요. 그리고 이제 달러원이랑 WTI 선물 그리고 국고채 10년, 미국고 10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전에는 항상 이제 매주 격일로 이제 빨간색 탭하고 이제 파란색 탭들을 이제 격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증시에 조금 더 지수에 중심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 잔고랑 시간이 되면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수급 쪽 이제 누적 수급 차트도 설명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제가 수치가 있어서 이 파동 관련해서 조금 미국 쪽 설명드릴 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하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소폭 상승이 있었고요. 한 0.5% 상승이 있었습니다. 장초에 조금 크게 상승을 하였다가 조금 계속 하락을 하다가 결국 그래도 한 0.5%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초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다가 결국 하락하면서 한 0.4% 하락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베이시스 보여드리면 종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을 보시면 베이시스가 이렇게 막 0. 몇 가지도 떨어졌었다가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1.4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이제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것 같고요. 조금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 200이 저희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주식 가격이 이론적으로 429.4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3월달 이제 3월 둘째 주에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이제 의무를 둘 다 가진 이 선물이 42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을 보통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선물이 더 싼 경우를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현물이 비싸고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 더 비싸고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비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 차익 거래인 이유는 항상 기준이 현물이기 때문인데요.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일별로 보시면 항상 매독 차익 거래가 1.56이나 2.69 이 정도로 1이 넘어가면 일단 보통 매독 차익 거래가 보통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일단 오늘 종가로도 1.45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충분히 이제 내일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한 4,2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2,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기관이 이제 6,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200 선물을 보시면 개인이 코스피 200 선물도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 1,3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기관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7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이 이제 거의 한 9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사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선물 모두 다 순매수를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증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코스피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코스피는 3주봉으로 조금 장기 추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파동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파동을 설명드리면 이제 1998년도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좀 엘리어트 파동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엘리어트 파동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이제 충격 파동들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파의 또 조정 파동이 있습니다. 1, 3, 5파가 이제 충격 파동이고요. 이 안에서 또 2파와 4파는 조정 파동이 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파동은 이렇게 딱 구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도까지가 이제 1파 상승이고요. 이 부근이 이제 닷컴 버블로 하락했던 부분이 이제 2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했던 게 3파고요. 이제 이 금융위기 하락과 이 지루했던 횡보 조정이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18년 상승했던 게 5파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1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랑 코로나로 하면서 A, B, C로 떨어지면서 큰 2파가 완성이 되게 되고요. 현재는 아마도 큰 3파에 아마 1파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저희가 과거 파동을 세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추세선을 조금 그어보면 이제 보통 이것을 채널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이 채널을 거의 다음 부근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 정점 부분에서 최고치를 보였고 RSI도 70을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3266이 조금 정점이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3-1파를 조금 잘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잘게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3-1파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또 1파, 3-1 안에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 해서 3파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똑같이 트라이앵글 삼각 파동으로 해서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5파 고점이 어딘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2파 저점에서 4파 저점을 그은 다음에 이 추세선을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5파의 추세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추세선을 넘을 수는 있고요. 이렇게 넘은 다음에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이제 그때 조금 급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추세선을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단 뭐 뒤에 분봉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가 이제 A, B, C는 확실하고요. 이제 여기가 A, B, C인 건 맞은데 이제 거기서 이게 만약에 이 5파에서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4파 5파일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5파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려면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3266을 조금 확실히 넘어야 되게 되고요. 뭐 일목균형표나 뒤에 조금 말씀드릴 일목균형표 시간론을 봤을 때도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마도 여기가 A, B, C여서 A파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여서 B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1, 2, 3, 4, 5로 이렇게 떨어지는 C파 하락이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4파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파 저점과 또 A파 저점을 이렇게 또 그어보면 이 추세선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선을 알 수 있고요. 이 추세선을 만약에 뚫고 나면 그때 조금 더 주가 하락이 아마 가파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면 일목균형표 일단 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약간 진한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이 선들을 설명드리면 이 전환선은 이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고요. 기준선은 이 최저점과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9일 후행 스팬은 주가를 9일 뒤로 보낸 선이고요. 26일 후행 스팬은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보낸 선입니다. 일단 다만 지금 현재 일단 주가가 최근에 조금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 기준선도 상회를 하였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다시 이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고요. 이 9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소폭이나마 일단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일단 지금도 완전히 이제 지금 오늘부터는 완전히 이제 일단 상승 추세로 볼 수는 있고요. 이 괴선만 봤을 때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계속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이 기준선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 색깔이 기준선인데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과 26일 후행 스팬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기준선이 이제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인데 이제 최고점이 여기죠. 이제 최고점이 여기인데 이제 내일 이제 초고점이 되는데 이 최고점을 사실 1, 2일 내에 뚫지 못한다면 이 기준선 방향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게 될 겁니다.
보통 기준선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기준선 방향 자체가 보시면은 크게 하락했던 적이 딱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상승을 한 이후로 기준선이 크게 하락했던 부분이 사실 이 4파 조정 때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조금 괴선들은 분명히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금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는 A, B, C 그 다음에 B, C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 26일 후행 스팬도 사실 이제 딱 내일 고점을 쳤던 부분하고 딱 이 시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보시면 딱 이제 내일부터 26일이 되거든요. 이제 내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리듬이 보통 있는데 26일 뒤에 좀 주가가 이렇게 패턴이 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뭐 상승할 수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뭐 내일 뒤로부터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조금 기준을 정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도 보고 일목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사실 다 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조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냥 그런 거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일목괴선으로만 거래를 하겠다 하고 하시면 충분히 지금은 그냥 일단 매수를 하실 단계고요. 다만 매수를 하셨다가 이 기준선을 주가가 만약 재차 하락하게 되면 뭐 그때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규칙을 정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일단 뭐 어떤 기준이 맞는 건 아니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정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계속 좀 설명해 드리면 일목균형표에도 시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론에서 이 엘리어트 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일목균형표에는 1환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226에서 226이 보통 기본인데요. 200에서 257을 이제 1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리 큰 상승이어도 보통 이 226 저 라인들을 아마 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기 1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간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하락했던 순간에서 보시면은 딱 내일이 이 고점에서부터 26일이기도 하고요. 저점에서부터 226일인 딱 날짜입니다. 정확하게 두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가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내일도 오르고 뭐 모레도 오르고 만약에 이 3266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뭐 이 오파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지만 일단 내일이나 모레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정말 주의하는 약간 주식을 이 추세선까지 만약에 깨버린다면 그땐 정말 조금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봉으로 조금 보시면 120분봉으로 보시면 일단 A, B, C는 제가 조금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가 A, B, C여서 A가 되고 여기가 A, B, 1, 2, 3, 4, 5 해서 C가 돼서 B가 되고 여기가 1, 2, 3, 4, 5로 일단 C가 됐던 것은 이 O파 고점과 이 B파 저점을 그어서 이 A파 저점에 올려놓으면 C파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채널링이 됐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여기가 A, B, C로 A파라고는 확연하게 저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여기가 저는 B파에서 B파의 A파, B파의 B파, B파의 아마 C파 진행 중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확실히 이 선행 스팬도 이 파란 색깔 영역과 이 빨간 색깔 영역이 선행 스팬인데 일단 이 선행 스팬도 여전히 얇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을 때 주가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뭐 일단 빠르게 뭐 만약에 120분봉으로 거래하신 분이라면 뭐 일단 괴선상으로는 다 전환선 기준선 호전돼 있고 9일 뭐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난 괴선만 보고 투자하겠다 120분봉 괴선으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괴선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선을 깨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변동성이 한 4% 정도 하락하면서 25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지금 변동성이 일단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일단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여기도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만 보면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뭐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일목균형표 괴선만 봤을 때는 뭐 주가가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오히려 판단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는 조금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직 저는 하락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3주봉으로 설명드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은 조금 약간 재밌는 일목균형표 약간 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2009년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3파입니다. 여기가 이제 4파고요. 트라이앵글로. 여기가 이제 5파인데 그럼 이제 여기 큰 1파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추세선을 먼저 그어보면은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위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추세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RSI도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70 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추세선을 하회하면 그때 조금 더 가파르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파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A, B, C에 이제 조정 파동이 나타나는데 이 1, 3, 5파 중에 한 파동이 보통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장기 파동으로 보시면 이 3파가 연장이 되었고요. 1파는 이렇게 짧은데 3파를 보시면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기간도 상당히 길고 상승률도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가 이제 3파가 연장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3파가 연장이 됐을 때 조금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3파가 연장이 됐을 때 이 1파가 올라간 퍼센트랑 5파가 올라간 퍼센트가 항상 보통 비슷하게 되고요. 이제 1배, 1배가 딱 되게 됩니다. 3파가 연장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이 파동을 제가 계산치로 일단 넣어봤을 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조금 컴퓨터가 조금 약간 식이 많이 걸려있다 보다 보니 켜지지 않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 주 3봉에서 아까 장기 파동을 조금 보여드리면 아까 바닥이 666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1, 2, 3, 4, 5파는 아직 고점이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한 4,000 정도를 넣었습니다. 저는 한 4,040 정도가 아마 최고치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40보다는 그냥 뭐 숫자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4,000을 넣었고요. 보시면 이 1파 상승률이랑 여기 보시면 1파 상승률이랑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1파 상승률이랑 이 5파 상승률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거의 정확하게 이 정도면 비슷하게 됩니다. 뭐 82%나 뭐 84%나 뭐 2% 정도 차이기 때문에 3파가 이렇게 187%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높게 상승을 하고 1파랑 5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파동이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온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일봉상으로도 미국이 3파 연장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일단 먼저 파동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럼 일봉상으로 보면 5파가 진행 중인 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가 연장이 되면서 3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똑같이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고요.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이 수치도 제가 넣은 거를 한번 보시면 3파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1파 퍼센트랑 5파 퍼센트가 또 비슷해야 되겠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제 5파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2174부터 뭐 4000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1파가 21%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보시면 2파 조정이 약 8% 정도 있었고 3파가 약 48% 정도 상승을 하고 4파가 약 한 10% 조정을 보였고 5파가 한 4천까지 올라간다고 쳤을 때 24%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뭐 21%나 24%나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거의 1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일단 대부분 다 고점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파랑 또 4파의 저점을 그어 놓으면 일단 어느 정도 파동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3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3파가 연장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 채널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이 5파 안에서 채널링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 2파 저점하고 4파 저점을 그은 이 채널이 거의 최근에 하락했던
파동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상승 추세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5파를 또 잘게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5파에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5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제 2파 저점과 4파 저점을 그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일단 저희가 이제 설 쉬고 있을 때 일단 순간적으로는 조금 하락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뭐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이제 되돌리면서 지금은 현재 이 추세선을 위에 있고요.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RSI도 뭐 거의 7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거의 뭐 정점에 오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정점을 치는 부분까지 왔을 때는 RSI가 넘어야 되는데 70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70을 넘어야 되는데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도 70을 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뭐 거의 이제 상승은 다 다르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 추세선을 깨면 그때 조금 S&P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괴선상으로는 뭐 절대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고점을 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의 226일을 조금 보시면 일단 지났습니다. 뭐 일단 지났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목균형표 파동이 이 시간대가 뭐 200일에서 257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보수적이라기보다 일단 좀 되게 여유롭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오차는 일단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뭐 충분히 일단 거의 다 온 단계지는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이 추세선을 하락할 때 그때 조금 더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내도 아직 뭐 매도를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4파랑 A파 저점을 깨는 이때 매도하시는 게 일단 뭐 가장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일단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지금 상승을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 대금 자체는 사실 이 부분에서 청장을 치고 계속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증시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는 걸 반증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증시 관련된 사실 다른 차트들 설명드리면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5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일단 조금 지지를 보인 모양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 뭐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라고는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괴선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지금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WTI 선물 보시면 일단 이 부분에서 약간 긴 꼬리를 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조금 하락을 한 이 꼬리가 똑같이 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WT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정점을 치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주가가 하락하면 WTI도 같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증시에는 계속해서 일단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보시더라도 오늘은 소폭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이제 사상 거의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증시에는 계속 부담을 주고 있고요. 이 금리가 어떻게 보면 RSI가 이제 70을 찍고 내려오는 걸 봐서도 아무래도 조금 금리는 또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국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상승을 일단 계속 하고 있는 추세고요. RSI가 일단 70을 넘었기 때문에 이 RSI 지표도 일단 다시 70을 하회하게 되면 조금 다시 저는 일단 조금 하락하는 쪽으로 미국고 10년도 약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괴선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조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궤손으로 봤을 때는 일목균형표 궤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상승 추세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목균형표 시간론이나 파동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100%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이 C파가 완성되고 나서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는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일단 신용잔고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일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여전히 21.6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신용잔고는 이제 뭐 여전히 일단 사상 최고치고요.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일단 하락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코스피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가 하락을 할 때 보통 정점을 보이고 하락을 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조금 주의하신 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설명드리면 일단 뭐 여전히 2020년부터 개인분들은 정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거의 한 7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71조 정도 매수를 하셨고요.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적적으로 큰 폭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순매도가 조금 가파르고요. 이제 매번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 기대 수익률이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 차트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낮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대 수익률이 거의 8%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은 꼭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7.9 정도를 달성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충분히 일단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저는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맨날 차트를 보여드리지만 최근에 주가가 조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단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길게 이제 안테나를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매물 부담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거래량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뭐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지만 뭐 기준선, 전환선 여전히 역전되어 있고 26일 후행스팬은 이제 사실 내일 되면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되고 이 기준선 방향 자체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약간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30% 정도 코스피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할 때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계속해서 일단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저랑 이제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사실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본인에게 가장 조금 맞을 것 같다, 조금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방법이더라도 조금 나한테 이런 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좀 주층을 정하신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균형표의 뭐 기준선을 상회하면 매수하고 하회를 하면 뭐 매도를 한다. 뭐 등의 뭐 어떻게 보면 기준을 조금 설정해서 일봉상의 기준이든지 아니면 뭐 분봉 120분봉 상의 기준이든지 아니면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30분봉의 상의 기준이든지 아니면 정말 난 장기 투자자다라고 하면 뭐 주봉상의 기준이든지 조금 기준을 정해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아마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